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안녕할 생각입니다. 또 헌정사상 처음이시죠. 아이고 이놈의 헌정사상 처음은 윤 대통령이 계엄 43일 만에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이게 집행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43일 이렇게 꽤 긴 시간이죠. 근데 또 이게 끝난 것도 아니죠. 또 이제 시작이고. 그래도 뭐 한 장이 넘어갔다. 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실증한 날이기도 하고 해서 기분이 좀 났습니다. 네. 그동안 우중충해가지고 꽉 맥힌 듯한 체정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고 자기도 뭐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만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 진리를 입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명자 양해왕 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추로이자 반호이자라는 말이 있죠. 네. 풀어보면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일단 선포를 했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이 오늘부로 2025년 1월 15일부로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 추로이자 반호이자라는 그 밑에 보면 군행 인정이면 사민 칭기상이요 사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임금이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그 윗사람들을 아주 친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른들 위해서 또 그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어른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지러운 정치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다시 43일이 지난 1월 15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뭐 특히 또 임금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는 우리의 그 주권을 위임한 위임자일 뿐인데 임금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하다못해 전제 국군주 국가의 그 임금도 인정을 베푸는데 그죠? 그렇죠. 이건 폭정을 하려고 하면 저는 추로이자 반호이를 보면서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하고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 또 자기도 자기한테 좋은 것이지 그것도 뭐 법에도 맞지 않고 법률가이면서 위헌 제일 먼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게 첫머리인데 헌법을 위배해서 그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불망 잊지 아니하면 이런 우리 뒤에 다가올 일의 어떤 서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길잡이 되는 것이죠. 예. 길잡이 되는 그런 이번 12상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도 되지 않을 일이지만 본부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잘 마무리가 돼 가지고 다시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이 후일에 어떤 서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사태가 잘 극복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완결이 되고 그 새로운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게 아마 세계 역사상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친위 쿠데타가
국민들에 의해서 극복되는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하나 구축하는 선진 사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진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또 희망이기도 하죠. 사실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인해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이 한 30년 후퇴했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한 50년 이상 역사가 후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3 비상계엄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이제 위기에 몰아넣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기나 이러한 기간처럼 그리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사태를 좀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상의 삶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로이자 반호이자라는 맹자. 네, 맹자 양양 장구에 나온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인용 문제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16일이니까 내일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겠죠. 네, 시작이 되니까 심리가 변경될 겁니다. 빨리빨리 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될 겁니다, 아마. 예, 잘 돼야 됩니다. 네, 잘 예.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 연휴 본부장님은 27일에 났습니까? 31일에 났습니까? 저희야 백수기 때문에 뭐 27일도 저도 관계 백수라서요. 없고 30일도 관계 없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 뭡니까 저 국가 경제 활성화, 민간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31일이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27일이 정부에서 27일로 결정했고, 네, 결정했죠. 또 일부 주장은 더 뒤가 설 뒤가 오히려 길어야 소비 촉진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27일을 설 전날이죠. 전날이 낫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민간 수요 특히 그 관광이나 그죠? 이걸 보면 설 뒤가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뭐 관광해도 보통 이제 작년에 그 국군의 날 네. 그 임시 그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뭐 내수 진작이나 뭐 이런 데 그렇죠.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0.3%, 0.4%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고.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뭐 이거 탄핵 사태 작년 이후 계엄 사태로 인해서 급속하게 민간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경제는 제일 그 안 좋은 게 경제의 안 좋은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국가적인 사태가 생기면 뭐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고 기업들마저도 이게 지갑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소비가 확 줄죠, 확.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더 놀아라고 해도 쓸 돈이 없는 그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뭐 일단 주머니가 좀 두둑한 상태에서 놀아라 하면 그죠?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 진작이 될 것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휴일 하루를 뭐 지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공휴일 하루를 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 어떤 큰 의미들을 부여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현상,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조금 좀 불편하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진작하고 관광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루 더 논다고 해서 뭐 내수 진작이 크게 되거나 관광 활성화도 그 이제 국내 관광하고 해외 관광으로 또 좀 분류를 해서 나눠봐야 되고 내수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국내 관광이 활성화돼야 내수 진작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연휴를 길게 하면 공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외국으로 가버리면 사실 별 국내 경기 진작에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대만, 일본에도 많이 나가시던데 가까운데 특히 12월 달에 그 제주항공 사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항공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싶은데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번 뭐 설 연휴 공휴일 관련해서 뭐 논란 여러 가지 뭐 할 거는 없지만 근데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냐,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현실적 부담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머니에도 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저는 27일이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 밑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설 밑에 해야 될 게 뭐 많고 관계 없습니다. 다 노니까. 어른들도 그 노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른들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늘 관계 없어요. 이게 뭐 31일 하든 늘 휴일인데 백수는 늘 휴일인데 뭐 요일과 관계 없이. 저도 뭐 휴일은 휴일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 공휴일을 지정하는 걸 놓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부가 지정하면 뭐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런 데 대한 목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달력을 보니까 여기 목욕탕에서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올해 달력을 보면 이번 추석은 더 심합니다. 추석은 한 분께 한 2주간을 쉬게 돼 있던데 잘만 이용하면 2주간. 그러니까 자영업 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실 그 한 달 열흘 이상 쉬는 걸로 돼 있는 거 노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자영업하고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뭐 종업원 1, 2인 정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절반 가까이 그냥 노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왜 공무원들을 우리가 토일 옛날 5일제 그죠? 왜 도입했느냐?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대규모 경제학, 큰 경제학 보면 제조업만 열심히 해서 수출하고 해도 3만 불을 못 넣는다요. 3만 불 넣기 힘들대요.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놀아야 부가치가 있고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직부터 우리가 주 5일제를 시작하고 공무원들이 쉬게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는 경제학. 공무원들을 쉬게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요. 웃긴 이야기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면 경제도 안 돌아갑니다. 공무원들 더 놀게 해야 경제가 민간 경제 좋아져요.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한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걸 보면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 자체가 27일로 공휴일 지정을 했으니까 뭐 그리 따라야 될 것 같고 설 연휴를 이제 뭐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이 설 관련 명절과 관련해 가지고 없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집안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라든지 뭐 많이 없어졌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꼭 우리가 명절 하루 더 노는 것을 그냥 논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설 명절에 했던 그런 전통 풍습들을 한번 좀 어른들도 좀 찾아뵙고 친척들 교류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차례가 없어지면서 합동 차례 사는 그게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친족 간의 좀 끈끈함 뭐 이런 것들도 좀 자꾸 이제 좀 사라지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27일을 놀던 지금 27일 31일도 뭐 의지만 있으면 놀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연차 직장하러 연차 쓰면 되는데 우리가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배짱 좀 써야지 이제. 그런데 그 중간에 끼가 있는 날이 그 쫄뱅 사원이 쓰려면 고참들 눈치도 보이고. 근데 요즘은 또 MZ 세대들은 아마 자기가 필요하면 바로 쓸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필요한. 우리 때는 말 하더라도. 근데 뭐 할 겁니까 설에? 설에 슬슬 놀아야지 뭐. 얼산이니까 얼산년 새해 음력으로 얼산년 새니까 얼사 안고 놀든지 얼사 안고.
좀 이런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인데 명색이 슬슬 놀고 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니 특별히 뭐 그 지금 시국도 뭐 어수선하고 해서 특별히 계획 세운 게 없고, 네. 그래요. 가족들하고 하루 정도 어디 우리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하루 놀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손주가 삶의 핵심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를 갈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유튜브 제작해야지. 촬영이나 할까요? 유튜브 촬영하고. 뭐 할 일도 없는데. 저 대답 안 하네. 제가 뭘 계획이 있는 모양. 자, 그래서 설 공휴일이 저 됩니다. 한 6일, 7일 가까이 되죠. 총 9일까지 될 수 있네요. 이게 30일까지 내면 9일까지 될 수 있다. 9일까지 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짜가지고 좀 뭐 전국 자체가 좀 어수선하기는 한데 그와 상관없이 좀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좀 교류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주 문화원장 직무 정지. 네, 직무가 정지가 됐거든요. 네. 참 진주 문화원은 참 옛날부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원장을 추대하는 방식이었죠. 그 추대 방식에서 선거직이 들어오면 선거 형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 문화원의 이제 옛날 그래도 적어도 이제 진주 진양이 통합을 하고 1995년도에 통합을 하고 통합 진주 문화원이 이제 들어서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이 진주 문화원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상이 높은 문화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추대 방식에서 이제 선거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선거로 인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생겨나게 됐고 선거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기고 그다음 잡음이 마무리되더라도 또 운영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그래서 뭐 또 한때는 진주 문화원이 사고 문화원으로까지 또 지적이 되는 또 그런 상황까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좀 많았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죠. 그 뭐 저희들 소시적만 해도 진주의 어른을 하면은 당연하게 우리 진주 문화원 원장님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이 진주문화 원장님 이게 직무 정지가 된 게 이제 2021년 7월 10일 날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길수 후보와 김일석 후보 이제 두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김길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문화원 회원 1,838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회원 명부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에도 이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죠? 투표 인수에 대비해가지고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자유당 때 피아노 투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선거 무효 사태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쳐죠. 이게 투표 회원 수는 1930명인데 투표지가 이보다 58표 정도, 60표 정도 많은 1988표 확인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진주로서. 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전행했던 건데 이게 되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떨어진 김일석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함께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거쳐서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선거 무효가 됐죠. 예. 선거 무효 1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 아까 그 말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받았고 이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제 선거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뭐 그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선거를 하지 말고 정말 좀 추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얼마 좋아요. 예, 좀 그리 돼 왔는데 예. 저는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죠? 지금 65세 이상이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 되니까 뭐 각종 우리 옛날에 노인들이 모여 있던 모인 이게 문화원 뭐 향교 뭐 이런데도 노인들이 참여한 노인 수가 많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원장 내지 장에 대한 그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떡할래? 뭐 옛날처럼 추대가 가능하냐? 추대가 불가능하면 선거를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치색을 띠게 되고 막 이런 문제 생기죠. 예. 이게 이 선거를 하면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이제 문화원 회원을 이제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회원을 이제 영입을 이제 이렇게 선거 이기려고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뭐 한때는 모 산악회 회원들을 그냥 단체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지금까지도 현재도 선거가 언제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4월달 임기라 하던가? 예. 4월달 지금 현재 지금 그 원장님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장님 4월달이라고 하지 아마 임기가 다 됐대요. 예. 그래서 일단 직무 정지가 됐고 현재 원장 직무 대행에는 그 문형준 자문위원이 그걸 맡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뭐 선거 관리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진주문화원 선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진주문화원이 좀 제대로 된 전국에서 좀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는 좀 요원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특별히 또 선거 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묘안이 그죠? 현재로서는 참 좀 어려운데 찾기가 힘들고 벌써 물밑으로 선거를 차기 원장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회원 자기한테 유리한 또 회원 가입 독려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한 이게 선거를 통해서 문화원장을 뽑는 선거의 방식은 진주 문화원의 성장에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단체의 그 핵심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진주 문화원의 주인은 그 회원이거든요. 그런 회원들이 어떤 진주 문화원에 대한 뭐 어떠한 뭐 식견이라 하면 좀 뭐 하지만 진주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평소의 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특정인이 진주 문화원이 문화원장이 되기 위해서 뭐 데리고 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소위 진주 문화원 집행부 소위 몇 명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문화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지금 뭐 다음 바로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조금 진주 문화원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문화원장 선거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의도도 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정치에 이용되거나 하는 그런 뭐 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정치에 이용되는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더라고요. 대부분 많고 옛날에 뭐 네로 뭐 로마 시대 때부터 그죠. 검투,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정치에 이용되기 위해서 만든 콜로세움의 그죠 공연 이런 게 전부 정치에 이용돼 갖고 이것도 문화원장 선거가 안 이루어지면 또 문화가 또 뭐 정치에 종속되거나 이용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사태죠 이것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고 뭐 개선책이 있다면 일단 개선되면 뭐 저 좋죠. 개인적으로는 뭐 그분들이 출연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주문화원장 선거를 하면 그 후보들을 좀 모시고 싶어요. 모셔서 소견도 들어보고 소견이나 정책들이 있는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좀 뭐 점검은 아니고 그러한 자기의 의사나 하고자 하는 문화원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포부나 이런 것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죠. 예. 아마 뭐 나오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좀 모셔가지고 진주문화원을 어떻게 좀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비전이라든지 현재 진주문화원이 처하고 있는 이제 현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생각들이 어떠신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뭐 정견 발표 뭐 한 번 딱 하고 그냥 회원들 모인 데서 투표 탁 해하고 그냥 끝나는 게 진주문화원장 선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일날 뭐 어차피 동원된 회원들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가 뭐 동원 많이 하면은 뭐 원장 되는 거고 적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그냥 뭐 이게 정해져 있는 이런 선거가 되기보다는 정책 발표라든지 정견 발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 가지고 그래도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이라도 제공이 됐으면 제일 좋은 거는 좋겠다. 그냥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중에 한 분을 인격이 훌륭한 한 분을 하시서 이래가 추대 교황식 추대가 제일 좋죠. 네. 좋은데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되겠나 이 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진주문화원에서 또 각 뭐 향토사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산업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신 분들도 진주문화원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경남 지역의 그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등록금을 좀 인상을 할 모양입니다. 그 결정이 안 났나요? 네, 여기까지?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대학도 어렵겠죠. 어려운 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부모들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그 경남 지역의 뭐 대학들이 재정난 등을 통해서 한계상에 왔다라고 일단 대학 자체의 입장 발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대, 경남대 같은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데서는 지금 등록금 인상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창신대, 가야대 일단 경남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이 사실상 등록금을 좀 인상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학교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그 연간한 대학이 지금 다 그걸 못 채워요. 지금 정원을 못 채웁니다. 국립대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데 사립대 같은 경우 더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 재정난은 자꾸 심해지겠죠. 자구책 어떻게 찾을지 모르지만 국립대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싸줘야 한 절반 그렇죠. 3분의 2 정도 되는 그밖에 안 되는 국립대도 매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우는데 사립대는 아마 이중고 국립대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중고죠, 이중고. 그래서 뭐 일단 경상국립대하고 뭐 동결된 것 같은데요. 창원대, 국립창원대 뭐 하는 일단 이제 국립대학의 그 등록금은 일단 이제 동결 쪽으로 저는 옛날부터 이 우리 인구 줄어드는 시대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존립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할 때 옛날에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국립대,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을 없애자. 국가에서 그냥 전체 다. 예? 지금 어차피 뭐 거의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비롯해서 거의 뭐 공짜 대신에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국립- 사립 때는 그런 게 없나요?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국립대만은 특히 거점 아니면 뭐 거점 국립대라든지 뭐 그냥 등록금 없애자 꼭 가서 그게 안 돌아가냐 하면 돌아가요. 독일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국립대 거의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게 입학하기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렵고 대신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뭐 이게 시절이 이미 이제 뭐 자꾸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호주머니가 자꾸 가벼워지니까 그럼 옷 사러 가갖고 옷 못 샀다면서요? 너무 비쌉디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이제 경제 지표 중에 그 하나가 그 남성복 코너랍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경제가 좋으면 남성복 코너가 좀 잘 돌아가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남성복 코너가 한산 제일 네. 이제 구매 순위에서 제일 뒤에 사는 게 사실 남성복이거든요. 여성분들은 사실 또 옷을 바꿔 입고 패션을 입는데 그 위험한 발언. 남자들은 웬간하면 그냥 겨울에는 파카 입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티 하나 입고 그런데 이제 경기에 가장 그 민감한 게 남성복이라는데요. 제일 이제 구매 순위에서 아무래도 뒤처지죠. 애기들 먼저 사줘야 되고 그다음은 이제 여성복 사고 남성복이야 뭐 없어도 살고 그래 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립대 등록금 인상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 가게 경제가 일단 위축되는 거죠. 그게 뭐 음식이나 뭐 의식주 이 전반에 비해서 이게 뭐 등록금 조금 올린다 그렇겠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작은 이런 움직임조차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대들이 앞으로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왜 제가 걱정해서 될 건 아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우리 그 대학들의 정원을 보면 특히 지방대의 경우에 보면 앞으로 과연 사립대들이 존립할 수 있을까? 지금 출산율을 보면 그런 걱정은 좀 계속 수십 년째 지금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당장 우리 지역에 있던 진주 한국국제대 같은 경우 문을 닫았고 그죠? 그때의 경우 앞으로 존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는 뭐 일단 어쨌든 2025년 1월 15일 오늘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지 43일 만에 체포되면서 이제 일단락 좀 된 것 같고요. 빨리빨리 수사가 좀 진행이 돼 가지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TV 보기도 좀 싫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법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고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부 뭐 여야 같이 민생을 좀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